안녕하세요. 이대환입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 다뤄보도록 하죠. 문장 만드는 법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므로 건너뛰고 바로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과거형은 어제, 지난주, 작년처럼 현재와 떨어져 있는 특정 과거 기간과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현재 완료형은 지금까지, 그동안, 여태처럼 현재를 포함하는 과거 기간을 전제로 할 때만 써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해서 현재를 포함하는 이러한 시간들과 과거형을 쓰지도 않고요. 또 반대로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이러한 시간들과 현재 완료를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이 떠올랐는데 그 내용을 적절히 감싸는 시간이 과거 특정 기간이면 과거형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또 그게 아니라 현재를 포함한 기간이 적절하다 하시면 현재 완료 쓰시면 돼요. 현재를 포함한 기간과는 현재 완료만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내 어떠한 행동을 반복해왔다거나 지금까지 내내 어떠한 상태이다 라고 할 때는 현재 완료를 써요. 과거형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라는 건 지금까지 내내 해왔다는 뜻이니까 현재 완료로 I have taught English for 5 years 하셔야 맞고요. 우리 서로 알고 지낸 지 꽤 됐어, 이것도 지금까지 내내 어떠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니까 현재 완료로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years 하셔야 맞아요. 또 우리가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 야,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 잘 지냈지, 이렇게 인사 나누는데 이때도 오래간, 그동안 모두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I've been well 하시면 됩니다. 현재를 포함한 과거 기간과는 현재 완료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을 몇 번 했다거나 어떠한 일이 몇 번 있었다, 지금까지 결과물이 몇 개이다처럼 현재까지의 시간을 전제로 사건, 행동, 결과물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도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이런 경우도 과거형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2곡의 음악을 작곡했다던가 그곳에 몇 번 가봤다, 지금까지 2권의 책을 썼다고 할 때도 현재 완료로 I have composed 2 songs, I've been there a couple of times, I have written 2 books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까지의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어제, 지난해처럼 현재와 떨어진 과거 특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내내 무언가를 반복해왔다, 내내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하거나 과거 특정 기간 동안의 사건, 행동, 결과물의 숫자를 말하는 경우는 당연히 과거형이 맞겠죠. 이럴 땐 또 현재 완료 쓰시면 안 돼요.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일 운동을 했다, 나 어제 아팠다, 지난해에 3권의 책을 썼다 모두 과거형으로 I worked out every day last year, I was sick yesterday, I wrote 3 books last year 하시는 게 맞아요. 현재 완료, 현재를 포함하는 과거의 기간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제도 쓰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결이 약간 다른데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으로 나타낼 때도 써요. 자, 일단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으로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열쇠가 없고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물어요. 안 들어가고 뭐해? 이럴 때 우리 흔히 열쇠 잃어버렸어요 라고 대답을 하곤 하는데 이런 게 바로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뭐해? 라는 질문에 잃어버렸어요 라는 대답은 열쇠가 없어요 라는 현재의 상태에 관한 의미를 전달하죠. 하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열쇠 잃어버렸어요 라는 대답이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으로 대신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현재의 상태를 전달할 목적으로 어떠한 과거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과거 사건을 현재 완료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사건이지만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적절히 감싸기 위해서는 현재를 포함한 과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 열쇠 잃어버렸어요 라는 말은 현재 완료로 I have lost my keys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 경우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냥 열쇠를 잃어버린 사건 그 자체라면
과거형을 쓰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나 어제 모래가 썼다. 근데 거기서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이 열쇠를 잃어버렸어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제 있었던 일 나열하듯이 말하는 거지 열쇠가 없다는 현재와 관련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과거형으로 I lost my keys 하시는 게 맞아요. 굳이 현재 완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방금 살펴봤듯이 현재 완료,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으로 나타낼 때도 쓰기 때문에 방금 전 어떠한 일이 있었던 상태이다 라고 할 때도 써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시험이 끝났어요. 이 시험이 끝난 일보다 현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후련하다, 홀가분하다 라는 의미로 시험 끝났다. 이렇게 흔히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현재 완료로 The exam has just finished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보통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오래된 일에 현재 완료 쓰지 말아라 그래요. 이건 또 왜 그런 거냐면 시험 끝난 지 한참 지났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볼 때 다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와 시험 끝났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로 얘기할 때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현재 상태를 설명할 목적으로 과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나열하듯이 말할 때는 과거형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PC방 갔어요.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과거형이 맞겠죠. finished 하셔야 돼요. 현재 완료, 현재의 상태를 과거 사건으로 나타낼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써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현재의 나는 그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현재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 파리에 가본 적 있다? 이 말은 현재의 나는 파리에 가본 그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I have been to Paris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 가본 적 있다거나 전에 그 사람 본 적이 있어 이런 표현들도 현재 완료로 I have been there, I have seen him before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 경우에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 파리에 갔었다. 거기서 뭐도 왔고 뭐도 먹고 뭐도 탔다 라는 식으로 그냥 있었던 일 나열하듯 말할 때는 과거형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I went to Paris last year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거냐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의 시간을 전제로 내내 해왔다 어떠한 상태이다 할 때 쓰고요. 사건, 행동, 결과물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도 쓰죠. 과거 사건으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 쓰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열쇠 잃어버렸어요처럼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그러한 현재의 상태를 과거 사건으로 대신 이야기할 때 쓰고요. 시험 끝났다처럼 어떠한 일이 방금 완료된 상태이다 라고 할 때도 써요. 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경험을 가진 현재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현재 완료 쓰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내내 어떠한 일을 해왔다거나 몇 번 해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내가 이거 30년 했어 하는 경우 있고요. 또 나 이거 몇 번 해봤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시간을 전제로 내내 해왔다거나 몇 번 해봤다 라고 할 때도 현재 완료 쓰게 되어 있고요. 현재 내가 어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과거 사건을 말할 때도 현재 완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 모두 현재 완료로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30년 했다고 나 이거 몇 번 해본 적 있어 모두 현재 완료로 I have done this for 30 years I have done this a couple of times before 하시면 돼요. 또한 어떠한 사건이 내내 반복되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거나 적어도 몇 차례에 걸친 사건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사건들로 인한 결과적인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들로 나타내려면 지금까지 내내 어떠한 일이 있었다거나 몇 번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도 당연히 현재 완료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누구 만나면 와, 살 많이 빠졌네, 영어 많이 늘었구나, 키 많이 컸다, 이런 말 흔히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날씬하다, 영어 잘한다, 키가 크다라는 현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은 내내 계속 진행되어 온 일이죠. 살이 빠지고 영어가 늘고 키가 크는 게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현재 완료를 써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You have grown up a lot. Wow, look at you. You have lost a lot of weight. Your English has improved a lot. 하시면 돼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 써놨어요. 방금 얘기한 건. 그럼 이제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건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형은 현재와 떨어진 과거 특정 기간과 주로 쓰고요. 현재 완료는 현재를 포함한 기간을 전제로 할 때만 써요. 둘의 구분은 명확해요. 현재와 떨어진 과거 특정 기간과는 현재 완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I have met him last week, 이 문장은 지난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때 또 흔한 실수가 의문사 when을 현재 완료와 쓰는 거예요. when은 언제라는 의미로 과거 특정 시간을 물을 때 쓰는 거죠. 당연히 when과 현재 완료도 쓰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각각의 경우에 주의사항도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내내 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현재 완료를 쓸 때는 무조건 for, since 같은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야 돼요. 이건 또 왜 그런 거냐면 그런 시간 부사구 없이 과거 사건을 현재 완료로 표현한 이 문장 I have taught English, 이 문장은 사실 지금까지의 기간 중 언젠가 한 번이든 몇 번이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의미이지 지금까지 내내 가르쳐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내 해왔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for, since 같은 부사구가 필요해요. for와 since의 활용법을 잠깐 살펴보자면 for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 동안 내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내, 한 달 동안 내내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써야 되고 전치사는 전치사 명사 형태로 명사와 함께 쓰는 거니까 for 다음에 이틀, 일주일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넣으시면 되고요. since는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처럼 과거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는데 since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언젠가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전달해요.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고 접속사는 문장과 함께 쓰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since 다음에는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가도 되고 과거형 문장이 들어가도 돼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for는 접속사로 사용되면 동안 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for를 접속사로 사용하는 건 의미상 어울리지가 않아요. 방금 살펴봤듯이 무언가를 지금까지 내내 해왔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동작 동사를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에는 for, since 같은 시간 부사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어떠한 상태가 내내 지속되고 있다고 할 때는 for나 since를 쓰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내 그러한 상태라는 의미가 성립해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게 현재 완료는 현재를 포함한 기간을 전제로 할 때만 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표현된 문장에는 지금까지, 그동안이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붙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for나 since가 없이 동작 동사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도 지금까지, 그동안이라는 의미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I have taught English라는 문장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이든 몇 번이든 있었다는 의미예요. 단지 내내 해왔다고 하고 싶으면 그때는 꼭 for나 since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완료로 표현된 문장에는 for나 since가 없어도 현재 완료 문장이면 지금까지, 그동안이라는 의미는 자동으로 붙는데 사랑한다, 원한다, 가지고 있다 같은 상태 동사가 나타내는 그 상태라는 것은 상당 시간 지속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랑이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건 아니죠. 결국 상당 시간 지속되는 속성을 가진 상태 동사가 지금까지의 기간을 전제로 할 때만 쓰는 현재 완료형과 쓰이면 자동으로 지금까지 내내 그러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I have been sick, 지금까지 내내 아프고요. I've been well,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지난 3주 동안 내내 아파,
월요일부터 내내 아파처럼 기간을 언급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for나 since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은 for the last 3 weeks, 월요일부터 내내는 since Monday, 어젯밤 초밥 먹은 이후로는 since I had sushi last night처럼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사건, 행동, 결과물의 숫자를 말하는 경우도 별도의 시간 부사는 필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동안이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I have written 2 books. 이 문장은 시간 표현이 별도로 없지만 지금까지 2권의 책을 썼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론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한정지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하셔야 될 건 since는 쓰셔도 되지만 for는 쓰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몇 번 몇 개처럼 숫자를 말할 땐 for 대신 in 쓰셔야 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거냐면 for는 동안 내내 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몇 번 해봤다, 몇 개 완성했다 라고 한다는 건 내내 했다는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말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내 라는 의미를 가진 for 쓰시면 안 되고 내내 라는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과거 기간을 의미하는 in 쓰셔야 돼요. in 쓰는 경우도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2달의 기간 중 3번 할 때는 3 times in the past 2 months 하셔도 되고 past 대신 last 넣어서 3 times in the last 2 months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경우에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오늘, 이번 주, 올해 같은 시간 표현도 쓰실 수 있어요. 모두 다 어쨌든 현재를 포함하는 시간이니까요. 현재 완료와 이런 표현 쓰시면 그 기간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have drunk 3 cups of coffee this morning 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 아침 이럴 같은 표현들은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현재와 떨어진 과거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현재를 포함하는 기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아침인데도 나 오늘 아침에만 벌써 커피 3잔이나 마셨다 할 수도 있고요. 아침 다 지나간 오후에도 나 오늘 아침에만 벌써 커피 3잔이나 마셨다 할 수도 있는데 아침 다 지나서 오후 3시 정도 된 상황에서 오늘 아침이라는 기간은 현재와 떨어진 과거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 완료 쓰시면 안 돼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떨어진 과거 특정 시간과는 현재 완료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과거형만 가능해요. 아침이 지난 시점에서는. 현재 상태를 과거 사건으로 나타낼 때 범하는 가장 초보적인 실수는 이거죠. 영어에서는 과거 사건을 말하는 목적에 따라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으로 구분지어서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 말할 땐 과거형으로 I lost my keys 하고요. 현재 상태를 나타낼 목적으로 말할 땐 현재 완료로 I have lost my keys 하죠. 근데 한국말은 두 경우 모두 열쇠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을 똑같이 써요. 그래서 I lost my keys와 I have lost my keys 둘 다 열쇠 잃어버렸어요 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이거 이런 뜻이고 이거 이런 뜻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자, 완전히 다르죠. 현재 완료로 과거 사건을 나타낸다는 건 현재와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 have lost my keys 이 문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열쇠 없다 이런 뜻이지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가 하도 많은 것 같아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친구 집에 갔어요. 가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됐고 친구가 자기가 밥을 차려주겠대요. 근데 얘가 밥을 주는데 밥 한 공기 분량의 밥을 주면서 분명히 밥그릇이 있는데도 밥그릇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굳이 냉면 그릇만한 데다가 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분명히 그 그릇에 나머지 빈 공간에 주목하면서 순간적으로 비벼 먹으라는 건가? 나물 같은 것도 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니면 밥 한 공기 분량의 밥을 주면서 밥 공기가 버젓이 있는데 이렇게 냉면 그릇만한데 담아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과거 사건을 굳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과거 사건 말하고 싶으면 그냥 그 과거 사건을 적절히 감싸는 과거 시간과 과거형 쓰면 되는데 그 사건을 굳이 현재까지 포함하는 넓은 기간을 전제로 할 때 쓰는 현재 완료로 표현했다는 건 이 나머지 시간, 현재에 주목하라는 뜻이고 현재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lost my keys 이 문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열쇠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과거 사건으로 현재 상태 나타낼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완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인데, 일단 현재 상태 과거 사건으로 나타낼 때 현재 완료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막상 I have fixed my bike 이 현재 완료 문장에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봤듯이 현재 완료로 표현된 문장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I have fixed my bike 이 문장은 사실 적어도 3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자전거를 고쳐본 경험이 있다는 것도 되고요. 자전거가 잘 고쳐져 있다는 자전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도 돼요. 또 현재 고치는 일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가는 이 말이 어떤 맥락, 즉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친구가 너 자전거 고치는 법 알아? 라고 묻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뱉었다면 고쳐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너 자전거 고장났으니까 오늘 우리 같이 못하겠네? 라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면 말짱하게 고쳐놨다, 잘 굴러가고 탈 수 있다 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사실 현재 완료 문장 해석할 때 맥락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야만 해요. 맥락이 분명하지 않으면 I have fixed my bike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그 누구도 확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맥락을 참조해도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경험이 있다고 할 때 before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흔히 과거에 언젠가라는 의미를 갖는 전에 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도 전에 거기 가본 적 있어 이러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영어에서도 경험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을 땐 전에라는 의미의 before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lost my keys 라는 문장조차도 before를 가져다 붙여서 I have lost my keys before 하시면 나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런 일을 겪은 경험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어떠한 일을 끝내놓은 상태이다 라고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방금 해놨어, 이미 해놨어, 아직 못 해놨어 하듯이 just, already, yet 같은 표현 쓰시면 완료한 상태라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30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목적으로 내내 해왔다거나 지금까지 몇 번 해봤다 할 때도 당연히 현재 완료를 쓰고 살 많이 빠졌구나처럼 현재 상태를 나타낼 목적으로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할 때도 현재 완료 쓴다 그랬어요. 이 경우도 다의성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I have taught English for 30 years. 이 문장은 상황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해왔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런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영어 잘한다는 의미도 되고 영어 가르치는 일에 도가 텄다는 의미도 돼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담담히 자기소개하면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하면 사실 그냥 그동안 내내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뜻이지 내가 영어 가르치는데 도가 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영어 30년 가르쳤어, 3번의 정답은 2번이 맞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30년 가르쳤다는 말은 내가 잘 알아 이런 뜻일 거고요. 또 영어 강사 뽑는 면접 가서 저는 30년 가르쳤습니다 하면 나는 도가 텄다, 나를 고용해라 그런 의미도 될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완료로 표현된 문장의 의미는 맥락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딱히 좋은 보완책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의미를 적절히 파악하려고 하셔야 돼요. 연습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연습을 조금 나중에 해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일단 과거형은 현재와 떨어진 과거 기간과 쓰는 반면에 현재 완료는 현재를 포함한 과거 기간과 쓴다. 이 기본 원칙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의 기간을 전제로 할 때 현재 완료 쓰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시간을 전제로 내내 해왔다, 내내 어떠한 상태이다, 몇 번 해봤다, 몇 개 완성했다 할 때 현재 완료 써요. 일단 이게 한 축이에요. 또 다른 축은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사건으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크게 3가지 있다고 했어요. 또 현재 상태 이야기할 목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할 목적으로 여기 왼쪽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도 물론 현재 완료 쓴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재 완료, 현재를
포함하는 기간을 전제로 할 때만 쓰기 때문에 현재 완료 문장에는 지금까지, 그동안이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붙고요. 내내 해왔다고 할 때는 for나 since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 그랬네요.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 부사를 쓰시면 돼요. 숫자를 말할 때는 for 대신 in 써야 한다는 점에는 약간 주의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for 쓰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 문장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 항상 있기 때문에 경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으면 before 쓰시면 되고요. 완료된 상태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으면 just, already, yet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두 정리가 되었고 이 표는 아래 링크 달아서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네요. 현재 완료 많이들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예문도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또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의 의미상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교차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연습을 충분한 예문과 해볼 거고요.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을 교차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고 왜 그런 건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아주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